한번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방법은 절대 안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창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한 기업에서요. 이러한 입사 면접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봇대는 전부 몇 개입니까? 대기업이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과목으로 치면 뭔가요? 우리는 이제 과목에 익숙하니까. 어떠한 능력을, 이 기업은 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자에게 어떠한 능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수학적, 이거는 과목으로 치면 수학이죠. 수학적 개념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과거에는요, 수학적 개념만 외우면 됐어요. 그 개념을, 즉, 그 개념으로 생긴 공식을 외워서 대입해서 정답을 맞추면 되니까 여기서 공부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 기성세대는. 근데 이 기업에서 면접 문제로 낸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나갔죠. 수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방식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페르미 추정, 추론 능력을 길러내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구글에서도 입사 면접 문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페르미 추정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 네. 기본적인 개념. 전봇대 왜 필요해요? 네. 전봇대가 왜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가구당 몇 개의 전봇대가 필요한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가구 수 대비 몇 개의 전봇대? 이게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요구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은 뭘 봐요? 이 문제의 정답을 보나요? 아니면 전봇대 수가 몇 개인지 그걸 테스트하는 건가요?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수학적 사고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20대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입사할 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계속해서 공식에 문제풀이에 우리 때도 있었던 수학 정석을 아직도 공부의 주된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장 바뀌지 않는 곳이 학교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면접으로 테스트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밖에 시티은행 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에는 그래도 많은 점유, 오프라인 점포로 많은 점유를 하고 있었던 이 시티은행이 거의 80% 이상 폐점을 했거든요.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즉 우리 때의 은행 직원 또는 이게 금융업에 종사한다. 굉장히 멋진 화이트 칼라 지식근로였는데 지금 은행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 잘 안 가시죠? 은행의 점포가 굉장히 통폐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온라인 도구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은행 일을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내 손 안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점포는 점점 폐쇄한다. 자,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죠. 왜 기업에서 수학적 사고를 물어보는지 그걸 테스트하는지 요즘 기업에서 RPA 시스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아이 공부와 연결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RPA 시스템이라는 거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사무 자동화를 얘기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지식 근로를 했던 부분을
로봇이 한다, 알페이 시스템으로 돌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 결국에는 지식근로자, 20세기에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었죠. 화이트칼라. 화이트칼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대학교에 그냥 너도 나도 보내는 거 아닌가요? 대학교 졸업하면 마치 화이트칼라 직군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착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가니까 안 갈 수 없는, 떠밀려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화이트 칼라가 사라지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들이 과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다가는 결국에는 기계에게 대체당하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수학으로 접근해보세요. 여전히 계산력과 공식, 문제풀이 능력으로 아이들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면 결국엔 컴퓨터, RPA, 키바가 하는 일을 열심히 연습하다가 사회에 나아가는 거니까 나가자마자 대체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라는 테두리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그 입시 안에 매몰돼 있으면은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다른 것들을 절대 길러낼 수 없다라고 제가 단언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시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어쩌라고의 전력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기질과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엄마, 아빠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수학을 계산이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성적, 서열, 입시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결국에는 자기의 내면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입시 때문에 수학 공부해야 된다. 거기에 내적인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쩌지 못해 하는데 공포스럽기까지 하는 수포자의 길로 결국엔 가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포스럽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아이의 미래가, 이 수학의 패러다임을 누가 전환시키는 건가요? 누가 생각을 바꾸는 건가요? 아이가 생각을 바꾸는 건가요? 엄마 아빠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1차적으로 교육의 주도권자, 교육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의 사고방식, 수학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거기에 대한 방법을 주고 방법을 바꾸어서 주어야 아이가 바뀌는 거죠. 아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인 거죠. 자, 첫 번째,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면서 정답을 빨리 습득하는,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스킬의 훈련을 받는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받을 기회를 착취당하는 거죠. 정답을 빨리 찾는 거가 목적이고 여기가 지금 포인트니까. 그러면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암기해서 정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학문인데 이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러나 수학을 논리적인 사고로 빨리 들여다보고 정답을 찾는 건 찾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알고리즘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도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수학을 잘하게 하는 방법에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흔하게 듣는 얘기 하나 있죠. 책은 논리적인 사고의 부산물이죠. 저자가 책을 쓴다. 동화책이 됐던 어른의 책이 됐던 책 자체는 논리적인 구조물이죠. 주장이 있죠. 그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서로 어우러져서 좋은 책을 만들죠. 어떤 책이든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아이들에게도. 그 속에는 그 목적에 따른 부가적인 논리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연습하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무엇으로 연습하냐를 봤을 때 우리가 책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소통 능력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고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죠. 스토리텔링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 주장이 명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통 공감 능력을 기르고 추상화하는 능력, 기호화하는 능력은 결국 스토리텔링 속에서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수학이다. 그래서 수학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을 길러내고 있다. 그럼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수학의 문제를 통해서 길러내기 이전에 창의성의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분야에서 호기심과 재미를 느껴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무엇을 하더라도 호기심, 재미, 흥미를 잃어버리면 이미 창의라는 부분은 배제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 부분이요,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창의성을 길러내는 것들에 먼저는 수학이라고 해서 계산적으로 접근해서 자꾸 문제풀이로 아이를 몰아가기 이전에 수학에 대한 재미와 호기심과 왜 기호와 추상화가 필요한지의 인식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바로 서져야 추상적 사고가 발달되면서 기호와 추상성이 나갔을 때 또 받아들이고 이해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는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흥미를 먼저 줘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고, 문제집을 통해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일상에서 다른 도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연습하면서 수학으로 나가